7호선 연장되는 상공역에는 구축은 어떨까요? 1억 2천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요, 연수구는 송도랑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박정혜님, 인천 연수구의 연수우성 2차 원인지역 근처에 갭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1억 2천 뿐이라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곳 추천할 만한 곳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제 명의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면요, 연수 우성 2차도 사실은 용적률이 조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갭 투자 상관없는데 1억 2천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집이 있고 1억 2천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요, 저는 지금 이제 조금 둔화된 경기도로 가는 게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천의 연수구 쪽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파트는 정확하게 명칭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연수구는 핵심은요, 용적률이 되게 낮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송도랑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내 돈에 맞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기도 쪽을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인천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연수구로 간다고 하면은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대부분 20년이 넘었고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런 아파트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 원인지역하고 뭐 동춘역하고 이런 데 되게 좋아요. 그 밑에 바로 남동공단도 있고, 사실상 역을 조금만 이용하면은 송도생활권에 있는 기반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GTX B 노선 뭐 요런 그 호재가 있는 인천 시천역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도 용적률 상관없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님, 7호선 연장되는 상공역에는 구축은 어떨까요? 공급이 많아 고민입니다. 주변 지역의 흐름만큼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상공역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동네긴 해요. 거기에 구축도 있고 신축들도 이제 분양하고 좀 들어오잖아요. 그냥 확실한 거는 다행히 거의 끝점에서 연결이 되어서 여기 생겨가지고 뭐 청라 정도까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변화의 폭을 볼 때 7호선이 청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호선이 강남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미 강남으로 가는 선이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청라까지 연결이 돼서 그 청라에게 좋은 노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공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움직임은 왜냐면은 노선이 좀 길어졌으니까. 하지만 기존에 원래 있던 노선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의 아쉬움은 있죠. 그런데 지금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공급이 많지만은 공급이라는 거는 항상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있고 난 다음에 가격들이 조정이 되고, 그 많은 공급들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가격들은 움직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동탄 2가 불안했는데 가격들이 올랐어요. 근데 동탄 2가 올라갔는데 동탄 1이 떨어졌나요? 그 공급 때문에 동탄 1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동탄 1도 거기에 호재랑 겹쳐가지고 가격들이 올랐어요. 결국은 공급이 많다는 거는 하락이 있는데, 그 공급이 계속 똑같은 양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정화가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다시 생기는 거죠.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상공역 공급이 많지만은 이 공급이 안정화됐을 때 가격들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두 번째, 상공역의 호재가 7호선의 연장인데 7호선의 연장 자체가 이미 강남으로 가는 좋은 노선에 대한 그 기존에 대한 호재가 있었고, 그 진폭이 커지려면은 더 좋은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데 거꾸로 청라까지 연결되는 게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청라도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 가격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서울과의 연계성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필립빵님께서, 대표님 인천 계양구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인천 연수구랑 계양 등이 인천 쪽의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기도가 너무 올랐는데 인천 상승 또한 풍선 수도권의 풍선 효과일까요? 예, 이거 순서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강남의 재건축들이 움직이고 첫 번째 대장이 움직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도시들로 이제 가격들이 흘러가고 그게 풍선 효과로 뭐 분당이라든지 주요 경기도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인천이에요. 근데 인천 중에서도 연수구가 가장 많이 이제 약진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계양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올라가는 게 풍선 효과라고 말한다면 풍선 효과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조금 둔화됐을 때 얼마 전까지 경기도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가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천이 다시 이제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격들이 좀 움직이다 보면은 서울과의 가격이 이제 조금 좁혀지겠죠. 그 좁혀지면은 다시 서울이 또 움직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 반복되는 거는 상승장 때는 계속 이루어지고요. 지금처럼 공급이 많이 없고 거래량이 되게 작은데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는 이 시기에는 아마도 이런 풍선 효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최영진님께서 3기 신도시 쏟아질 때부터 집값 하락이라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요.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 되었을 때, 공급이 적체가 되었을 때, 그 적체는 또 미분양으로도 나타나죠.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하락에 대한 어떤 원인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많이 없잖아요. 실내로 건축의 인허가 물량 자체가 2,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2021년, 2022년도는 공급이 많이 없는 상황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동성 시장과 공급 부족이 결합을 해서 가격들이 내려가는 양상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의 집값이 있으면 쏟아지면은 가격들이 하락을 합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5년 안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보상 문제가 심각하고요. 빨리 나오면 8년, 10년 이렇게라고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쏟아지면은 하락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그거죠. 예전에 90년도에 200만 호 건설해가지고 가격들이 잡혔거든요. 안정화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3기 신도시도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란 말이냐? 아닙니다. 3기 신도시를 기다리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안에도 땅값은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면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돈으로서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그러면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절대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서 내 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의 아파트 주택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6월 이전에 한번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내가 무조건 노력한다고 돈이 벌리지 않아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것도 일반적인 방향성이 있고 나한테 맞는 방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 얘기는 아시죠? 근데 결국은 토끼가 자고 있어서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요즘 토끼 안 자요. 토끼 안 자요. 근데 이 토끼를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자지 않는 토끼라고 생각하고 거북이를 뭐 흑수저나 은수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둘이 달리기를 하면요. 토끼가 자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토끼가 훨씬 빠르니까. 하지만은 맞춤형으로 사고를 합리적으로 하고 전략을 짜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거냐? 방법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수영으로 하자. 그러면은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토끼보다 거북이가 수영을 잘하니까. 두 번째는 오래 달리기를 하자. 오래 달리기. 그럼 거북이 이길 수 있어요. 거북이는 몇백 년 사니까 100년 이상 살잖아요. 토끼는 금방 죽거든요. 오래 달리기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길 달리기를 하자. 그러면은 토끼를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내리막길에서는 거북이가 굴러버리면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나에게 맞는 방향성으로 맞게 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금수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금수저만큼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리고 크게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은 적어도 내 돈에 맞는 수익률이나 내 돈에 맞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싸움을 하면은 지금의 어떤 자산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